안녕하세요. 책쓰기 코치 조경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사에 이어서 의존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의존명사를 알아보기 전 의존명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품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의존명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 그리고 이 명사를 대신해서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해서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대명사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합니다. 많이 들었죠? 수사. 또 이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죠. 그래서 조사,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 바로 조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죠. 그러면 동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형용사가 있겠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우리가 체온을 꾸며주는 단어, 체온을 꾸며주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합니다. 체온을 꾸며주면 관형사. 그러면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를 우리는 부사. 또 마지막으로 놀람이나 또 부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감탄사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는 기본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 수사를 우리는 바로 체언이라고 합니다. 체언. 그리고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가 있죠. 이거는 바로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나타내주던 관계언이라고 하고, 동사와 형용사를 우리는 용언이라고 합니다. 관형사와 부사를 우리는 수식어, 감탄사는 독립되어 있어서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두어야지만이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이해를 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존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존명사는 말 그대로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의존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 명사지만은 앞에 의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의존을 해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간형어에 꾸밈을 받는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띄워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의존명사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이 의존 명사에 해당되는 이, 것,
바, 줄, 수, 뿐, 듯, 지, 만, 대, 체, 양, 등, 만큼, 대로, 등등등등. 기타 이거 외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지만이 띄어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 의존명사의 종류를 알았고요. 그리고 이 의존명사를 구성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의존명사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중에서 제가 한 개를 갖고 나와요. 한 개를 갖고 나오는데, 자, 이 것이 들어왔어요. 것이 들어왔으면 이 것 혼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쓰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것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것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간형어라는 거죠. 이 간형어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은 먼저 간형사가 와요. 간형사. 예를 들면은 새가 있으면 또 헌도 있겠죠. 새, 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언 플러스 간형격 조사. 간형격 조사 의가 항상 들어와야 돼요. 간형격 조사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죠. 그러면 의가 붙어서 뭐가 들어와요? 우리 의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체언이 왔죠. 그러면 여기는 용언이 들어와요. 용언 플러스 무엇이 들까요? 네, 간형사형 어미가 된다는 거죠. 간형사형 어미. 자, 간형사형 어미는 어떤 것들이 있죠? 니은, 리을, 는, 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예를 들면은 용언이니까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용언은 어떤 것을 용언이라고 하죠? 바로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뭐를 넣으면 될까요? 많이 있죠? 먹는 해도 되고 먹다 아니면 자다 또 웃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러면 나는 빵을 먹고 있었어. 그러면은 먹는 하면 되겠죠. 먹는 하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먹는 용언이죠. 용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니은. 간형사형 어미 니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바로 간형절이라는 겁니다. 간형절. 자, 간형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걸까요? 내가 먹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먹는에 주어, 동사, 문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 문장이 들어와 있죠. 내가 먹는 것 해도 되고, 내가 먹는 것, 내가 먹는 양, 내가 먹는 만큼, 내가 먹는 대로 살러 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존명사의 세팅 공식이라는 겁니다. 의존명사의 세팅 공식인데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내가 먹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것이 오려면은
요 앞에 띄우고 것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먹는 만큼 이거 들어올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앞에 띄우고 만큼 적으라는 거죠. 만큼 적을 때도 반드시 앞에 띄운다. 대로가 들어올 때도 반드시 앞에 띄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새 것 또는 새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자전거는 새 것이다? 아니면 새 띄우고 것이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 관형사 새가 있으면은 반드시 띄워주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이죠? 앞에 관형사죠. 관형사. 이거는 의존명사. 의존명사.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는 노력한 만큼 노력한 만큼 자, 이걸 보세요.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노력한 아까 했죠? 용언의 니은 이게 무엇일까요? 용언의 니은이 붙었죠? 이거는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예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죠?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을 때 이렇게 붙이나요? 아니면은 띄우나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을 때는 이렇게 띄운다고 했죠.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쵸? 띄어쓰기 해야 된다.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도 이룰 것이다 했죠. 요 이룰이 자 용언이죠. 용언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 리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리얼이 들어가면은 뒤에 무엇이 있죠? 것. 의존명사가 와 있죠. 그럼 띄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띄우고 또 이것도 띄워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내가 믿는 것은 돈뿐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믿는 것은에 여기 보세요. 자, 믿는다에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존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돈뿐이다 할 때 이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체언이잖아요. 이게 용언이 아니라 체언이라 앞에 여기는 용언이지만은 뒤에 돈은 체언이라는 거예요. 체언 뒤에 뭐가 왔죠? 뿐이 왔잖아요. 조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바로 조사라는 거예요. 체언 뒤에 오면은 의존명사가 아니라 조사고 용언 뒤에 오면은 무엇이 되죠?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띄운다. 그러면 체언 뒤에 오는 것은 의존명사 아니고 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붙인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의존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존명사는 바로 혼자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이 꾸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존명사일 때는 반드시 띄어쓰라 그랬죠. 띄어써야 됩니다.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의존명사인지 아니면 조사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앞에 말을 보라는 거예요. 앞에 말을 보고 앞에 만약에 체언이 왔을 때 있죠. 앞에 체언이 왔을 때 그 다음 의존명사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겠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쭉 이것 봐 줄 수 뭐 대로 만큼 뭐 쭉쭉쭉쭉쭉 있었죠. 체양 등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단어가 체언이면은 이것은 의존명사가 아니라 바로 뭐라고 했죠? 조사라는 거예요. 조사. 그래서 이것은 붙인다. 그런데 이것이 체언이 아니라 용언이 왔을 때 뿐이 들어왔다 하면은 이것은 바로 의존명사라는 거죠. 이 의존명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띄운다. 즉 의존명사일 때는 띄운다. 조사일 때는 붙인다. 그런데 의존명사는 어떻게 알아본다? 앞에 체언인지 용언인지 그것을 보고 구별을 한다. 체언일 경우에는 조사다, 붙인다. 앞에 용언이면은 의존명사다, 띄운다. 이렇게만 아시면은 모든 것이 쉽게 술술 잘 풀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의존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또 좋아요, 알림을 꾹 눌러주시면은 제가 그 힘에 의해서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